허락 없이 찾아온 불청객. 감기를 제압한다. 다콘이 제안하는 감기를 이기는 5가지 방법. 네, 저희 다콘이 감기를 이길 수 있는 5가지 방법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네. 자, 첫 번째. 네. 초기에 납작 엎드려라. 네. 쭉 뻗어 잘한 얘기예요? 그렇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 맞나요?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나요? 아니요, 맞았어요. 맞죠? 네.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오한이라 그러죠. 이렇게 좀 오실오실 춥다. 이때 하던 일을 멈추고 제대로 빨리 쉬어야 돼요. 그러면은 가볍게 앓고 넘어가는데 그때 대충 하던 일을 강행하고 무리하면 훨씬 더 심하게 앓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솔직히 네. 우리 직장 다니는 특히 아빠들 이런 사람들 보면 감기 왔을 때 이상하게 바빠. 맞아. 솔직히 그럴 때 그냥 한 방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뭐 병원에 가면 무슨 주사 한 방 놔주세요 막 이러듯이 한 방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 감기는 뭐 인간을 복제한다는 첨단 의학 시대에도 치료제가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감기약은 전부 다 증세를 가라앉히는 거고요.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는 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면역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야, 이건 많이 들어보신 얘기네요. 네.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손을 열심히 씻어도 손에서 바이러스가 떠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무심코 내가 코나 눈의 점막이나 입안에 손을 넣게 되죠. 감기가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코를 잘 후비거나 어린아이들 코를 많이 후비잖아. 아니면 입안에 손을 많이 넣는 사람, 눈을 손으로 잘 부비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습관 때문에 아차 눈을 부볐어요. 이미 바이러스는 내 눈 전방에 묻었는데 촉촉하지 않은 점막은 늘 상처가 있게 마련이에요.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 틈으로 바이러스가 더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많이 마셔서 점막이 촉촉하면 바이러스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몸 안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감기가 걸렸을 때는 물을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이분은 물 대신 술도 약간 수분이잖아요. 아니요, 술은 특히 맥주 같은 것들은 탈수시키죠. 네. 몸 밖으로 물을 많이 빼내기 때문에. 맥주 같은 건 한 잔을 마시면 소변으로 한 잔 반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탈수예요. 기분하고 액션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그리고 단백질. 캐나다에서 살 적에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잖아요. 예. 약을 안 주고요. 그냥 오렌지 주스만 마시고 집에서 쉬어라. 진짜요? 예, 그러니까 심하지 않으면 약 처방이나 주사 처방을 전혀 안 해주더라고요. 예, 실제로 비타민C가 감기를 앓는 기간을 좀 줄여줘요. 혹은 증상을 좀 줄여줘요. 증상이 심한 정도로. 다만 그 조건이 평소에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같은 걸 좀 먹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안 먹고 있다가 감기가 걸렸을 때 비타민C를 많이 먹어도 발병하는 걸 많이 줄일 수는 없지만 평소에 내가 비타민C를 조금 먹고 있던 사람이 감기가 걸렸을 때 비타민C의 섭취를 늘리면요. 감기 앓는 기간 짧아지고 심한 정도도 좀 줄어든다고 하니까 예, 비타민C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논문으로 나온 얘기인가요?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비타민과 단백질 단백질은? 고기니까 말이죠. 좀 드시기 바라고요. 감기약은 꼭 필요할 때만 먹자라는 얘기입니다. 예, 한두 가지만 복용하자. 종합 감기약이라는 거. 예. 요게 콧물이 나오면 다음에 기침이 나올 거야. 네.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종합 감기약을 찾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 그건 진짜 아무 소용이 잘못된 없어요. 행동인데요. 왜냐하면 면역감기약 같은 거 종합감기약 안에는요, 콧물약 조금, 응. 기침량 그쵸? 조금, 응. 가래약 조금, 그렇죠. 진통소인제 다 조금인데요. 들어있잖아요. 각각의 증상을 완전히 개선시키지도 못하면서 안에 카페인 같은 것들이 들어있으면 정신만 나고 일시적으로 좋아진다고 느끼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콧물이 주르르 나오면 그때는 콧물약, 기침이 처음에 나면 기침은 사실은 몸 안에 있는 나쁜
물질들을 배출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침약은 드시면 안 돼요. 그런데 밤이 됐는데 기침이 멋지라고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잠을 못 잔 것 때문에 감기가 빨리 안 나으니까 그럴 때는 저녁에만 기침약을 먹는다. 이런 기준으로 치료를 네, 하죠. 더 중요한 건요. 이 감기 때 뭐 열 나고 기침 나고 가래 나오는 거요. 이거를 무조건 약으로 꽉꽉 누르는 게 최선인가? 이게 아니란 해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 나고 기침 나는 건 일종의 인체의 자연 방어 현상이죠. 몸 안에 바이러스를 기침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열을 내서 신진대사를 높여서 백혈구가 죽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가래도 튀어나와서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건데 이걸 약으로 못하게 꽉꽉 누르면 잠깐은 편해지지만 이게 반복되면은 일주일 앓고 끝날 감기가 뭐 2주까지 간다라든지 이렇게 좀 오래 질질 끄는 감기가 되니까 너무 약물에 의존하면 안 되고 꼭 불편한 증세 한두 가지 약만 쓰십시오. 난 너무 화날라 그래. 진짜 너무 어이없어. 나 50평생을 종합감기약으로 살았거든. 예. 마지막 5번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3주 이상 말이죠. 내가 계속 기침을 하면 이건 감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뭘 의심해 봐야 되죠? 첫 번째는요. 감기 뒤끝에 기관지 과민성이라는 요즘 질병이 많이 생겨요. 감기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감기 때문에 자극이 돼서 뭐 가루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은 조금 긴장을 하면은 콜록콜록 3주, 한 달, 2달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요즘은 병원에 가시면 아주 약한 알러지약하고 기침을 조절하는 약이 있으니까 알러지약. 그걸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이거는 알러지라는 얘기입니다. 네. 감기가 아니고. 두 번째는 후비루 증후군이라고 해서 김숙 씨가 비염이 있다고 하셨죠. 예, 비염 있어요. 비염이 있으면 그 비염의 염증이 코 뒤로 이렇게 해서 목 뒤로 목으로 막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요. 그게 자극이 돼서 자꾸 기침을 하니까 그 기침의 원인이 감기가 아니라 비염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비인후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네, 이비인후과 가시고요. 나머지 하나가 있죠. 네, 그게 바로 이제 결핵입니다. 요즘 결핵 계속 뭐 결핵,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밤에 잘 때 식은땀도 나고 미열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기침이 나면 결핵이 아닌지 감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